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색각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색각 이상이란 단어 자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록색약, 생맹 이런 단어 들으시니까 많이 익숙하시죠? 그건 바로 요즘 아주 화제인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이 정록색약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 진료가 끝나면 육아도 하고 육퇴하면 영상 제작도 하고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이 화제의 드라마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하고 SNS에 들어가면 짤방으로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줄거리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 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정록색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감한 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정록색약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그걸 드라마 장면을 시뮬레이션한 그런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록색약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 색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많았어요. 특히 그래서 제가 추천해줄 만한 어떤 자료가 있나 찾아봤더니 인터넷에는 특별히 그렇게 추천해줄 만한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초등학교 세대인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막 색약 검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색각 검사라고 하는데, 그때 색각 검사 하던 게 최근에는 또 학생검진 기본 항목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색약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익숙하고 이런 색약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겠는데, 이 색각 이상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줄거리를 보다 보니까 예솔이가 딸이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드라마의 전개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색각 이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의 떡밥인 예솔이가 아들이었다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각 이상이라는 걸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색깔이라는 것을 보는가,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 눈의 뒤쪽에 있는 망막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 망막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세포고 하나는 원뿔세포예요. 이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밝고 어두운 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뿔세포는 색깔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뿔세포는 어떤 색깔을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빨간색을 감지하는 거, 두 번째는 초록색, 세 번째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의 그 파장 범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는 원뿔세포와 초록색을 보는 원뿔세포가 하는 영역이 비슷합니다. 업무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뿔세포에서 색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대뇌의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럼 그 대뇌에서는 원뿔세포가 보내준 정보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빛을 감지하고 그 빛이 어떤 색깔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된다라는 게 바로 색을 인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뿔세포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색깔을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뇌에서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색깔을 인지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색깔을 인지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생각해보면 똑같은 노란 바나나를 보더라도 밝은 데서 볼 때랑 어두운 데서 볼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르고, 빨간 조명에서 볼 때랑 파란 조명에서 볼 때랑 이게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일정한 노란색이다라는 걸 알기도 해야 되고, 이 노란색도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노란색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19개월이 됐는데 색깔을 제대로 말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 2주 됐나?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라고 말하고 노란색을 보고 노란색이라고 말하는 능력 자체는 색깔 인지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다른 인지적인 능력과 언어적인 능력이 함께 발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후 6개월이 지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것들은 같은 색깔이고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색을 인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걸 모두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색각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옛날 방식이에요. 색약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약은 특정한 색깔을 인지하는 능력이 조금 낮은 거, 약한 거를 색약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한 색깔을 아예 보지 못하는 거를 생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세 가지 원뿔 세포의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빨간색을 보는 원뿔 세포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색약은 빨간색을 보는 능력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초록색 원뿔 세포가 이를 좀 도와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능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약도 색약, 거기서 조금 더 능력이 떨어지면 중증도, 그리고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면 강도 색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맹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구분하는 원뿔세포의 기능이 아예 없거나 원뿔세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간색을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색약이라는 게 사실 마음에 잘 안 와닿는 분들은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음식을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맛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김치를 먹고 이거 너무 짜다, 어떤 사람은 짠 건 괜찮은데 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사람마다 같은 음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 다른 것처럼 색깔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이 남들에게는 똑같은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색을 인지하는 능력이 조금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반대로 색감이 되게 좋은 사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도 구분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물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색깔을 막 한 번에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분들이 색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색깔을 인지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색깔검사가 왜 학생검진 기본 항목에서 빠졌나 궁금했는데, 2020년도부터 빠진 거거든요. 이 색약이라는 것이 치료를 하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이런 기능의 차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색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학생검진이라는 게 그 항목들이 점점 더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을 찾아내는 데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이 변화하면서 기능의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색각 이상은 학생검진에서 더 이상 기본 항목으로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서 색각 검사를 같이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검사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색각 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체 남성의 5.9% 정도가 색각 이상이 있다고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0.4%가 있다고 해요. 남자가 더 많은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성형 특체 열성 유전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색각 이상자들의 시선에서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시뮬레이션한 사진인데요. 맨 위에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색각을 가진 분이 보는 색감이고요. 그리고 밑에 줄은 빨간색을 잘 못 보는 적색의 이상이 있는 분들, 중간은 녹색을 잘 못 보는 분들, 그리고 아래는 청색의 이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적색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녹색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 되게 비슷한 색감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편한데, 빨간색의 파장대하고 초록색의 파장대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담당하는 원뿔세포 이상이 생겼을 때 초록색 이 두 범위를 같이 담당을 하게 되고, 초록색을 담당하는 원뿔세포 이상이 생겼을 때 빨간색을 담당하는 원뿔세포가 초록색이 해야 되는 일까지 같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실제로 보이는 색감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색각 이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 빨간색 원뿔세포와 녹색 원뿔세포 이상이 생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청색에 생긴 경우는 전체 인구의 0.0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히 일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록색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 정록색약이 소재로 쓰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색각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스크리닝을 하는 검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점점점들이 찍힌 책으로 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내가 색각 이상이 의심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스크리닝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오면 안과에 방문해서 이런 기계에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색각경 검사라고 하는데 이 색각경으로 어느 정도의 색각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색각 이상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로 나뉘는데요. 선천적인 이유는 바로 유전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이런 원뿔 세포가 안 생기거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색각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란 유전 방식으로 발생하게 돼요. 이 단어에서 이제 옛날에 생물 시간 PTSD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떡밥을 회수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색각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 색각 이상의 1% 미만이라서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색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죠. 망막에서부터 시신경을 타고 뇌까지 간다. 그러니까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모두 색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색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고 이런 기저질환을 치료했을 때 색각 이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색각 이상의 치료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면 선천적인 경우는 유전적으로 원뿔 세포 자체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 의학 기술로는 이걸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을 인지하는 데 도와주는 색깔 보정 렌즈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 렌즈는 드라마에 나왔던 콘택트 렌즈의 형태도 있고 안경의 형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색보정 렌즈의 원리는 못 보던 색을 보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정록색약이면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한 색을 확 차단을 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위에 그림이 그 원리를 나타낸 건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초록빛을 어둡게 해서 빨간색과 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푸른 숲에 빨간색 단풍이 들었을 때 정록색약이 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이런 렌즈를 끼면 초록색의 나뭇잎들은 어둡게 보이고 빨간색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풍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렌즈의 종류는 본인의 색각 이상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렌즈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염색체 열성 유전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렵다면 굳이 이해는 안 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성염색체라는 건 XY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자는 XX 쌍을 갖고 남자는 XY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염색체와 이상이 있는 염색체가 있을 때 정상적인 염색체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염색체가 정상인 것과 함께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상에게 없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색각 이상에 대한 유전은 이 X 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 사실을 토대로 어떤 염색체 쌍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일단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 거 두 개가 붙는 정상 염색체 쌍이 있을 수 있고 정상인 거 하나와 이상인 거 하나, 그 두 개가 붙어있는 염색체 쌍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까 정상인 게 힘이 더 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색각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증상은 없지만 이상이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상이 있는 X 염색체 두 개가 붙어야만 색각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는 Y 염색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X와 Y가 붙어있는 정상적인 남자인 경우와 색각 이상이 있는 염색체와 Y가 붙는 색각 이상 남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보인 적 없어요. 그래서 남자 색각 이상자가 훨씬 비율이 높은 겁니다. 자, 이제 예솔인의 가계부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스포가 들어가니까 아직 드라마 안 보셨는데 이거 안 궁금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솔이의 친부인 전재준 같은 경우는 색각 이상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는 이상이 있는 X 염색체와 Y가 붙어있는 염색체 쌍을 가지고 있고 예솔이 같은 경우도 색각 이상이 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예솔이는 여자아이니까 이상이 있는 X 염색체가 두 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X 염색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연진도 이상 있는 염색체가 하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드라마에서 색각 이상이 있다고는 표현이 안 됐으니까 박연진은 증상이 없는 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전재준이 색각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예솔이도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를 하나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예솔이가 색각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예솔이의 친부는 색각 이상이 있는 남자일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논리로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예솔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들은 아빠로부터 Y 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인자와 색각 이상이 있는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엄마로부터 정상 X를 받냐 이상이 있는 X를 받냐에 따라서 정상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색각 이상이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솔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아빠로부터는 Y 염색체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색각 이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색각 이상의 유무와 아들의 색각 이상의 유무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들이 색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엄마의 염색체 쌍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아들이었다면 친부가 누구인지 그 연관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솔이가 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야 아빠와 연관관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드라마에 왜 예솔이가 하필 딸인가 이 사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이 작가님이 유전 공부를 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각 이상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마다 색깔을 인지하는 색감의 능력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색각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가 조금 심한 분들은 직업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공이나 교통 관련 분야, 안전에 관련된 분야들이 그런데요. 하지만 이런 특정 직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아가세요.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색각 이상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조금 더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색각 이상자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바로 예솔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예솔이는 어른들의 불장난에 태어난 아이로 가족관계도 파탄이 났고 친부와 친모로부터 둘 다 불편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아동학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정말 어른들이 몹쓸 짓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되게 뜬금없지만 예솔이 불쌍하고 예솔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똑바로 살자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런 색각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 드라마의 장치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고 드라마의 내용이 조금 더 재밌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런 색각 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